있는 UL에 이 UL에 요렇게 된대요. 컨테이너겠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왼쪽에 붙어있어, 오른쪽에 붙어있어. 얘들 다 글씨니까 인라인 블락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글씨는 가운데 있어 라고 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얘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요.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완성본을 먼저 배드리면 완성본입니다. 자, 여기 마우스를 올리면 버튼이 나오고 있고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끝에 가면 다음 버튼이 안 나오고, 이전 버튼 서 마찬가지 처음으로 오면 더 이상 없으니까 뒤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HTML 다운받으신 거에 HTML 구조를 확인해 볼게요. 자, HTML 구조를 보면 UL에 li 해서 li에는 슬라이드라는 클래스명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UL 밑에 A 태그로 해서 ID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 다음 얘에다가 배경을 지정한 것 같아요. CSS로 확인을 해볼까요? 얘가 지금 슬라이드가 있으면 파워포인트를 하나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사각형 그린 게 누구냐면 얘입니다. 컨테이너예요. 지금 사각형 그린 게 컨테이너입니다. 슬라이드를 지금 일단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여러분이 CSS를 설계를 하든 스크립트를 짜든 할 거란 말이죠. 얘가 컨테이너, 누굴 감싸고 있는 UL과 좌우 버튼 얘까지도 감싸고 있는. 자, 이 슬라이드가 클릭했을 때 옆으로 넘어온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그려볼게요. 자, 얘가 UL이고요. 그러니까 클래스명이 있나? 클래스명이 슬라이드의 컨테이너군요. 슬라이드의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고요. 잘 보이지? 네. 슬라이드 컨테이너가 있고, 슬라이드 컨테이너가 지금 이게 누구라고요? UL이에요. UL. 얘는 그 위에 부모인 div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슬라이드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거냐면 슬라이드 하나하나, li가 슬라이드 하나하나죠. li가 얘를 기준으로 일부러 살짝 좀 틀리게 좀 그려볼게요. 이게 슬라이드 하나하나입니다. 클래스명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이런 식으로 가로 배열을 할 거라고요. 이게 지금 누구라고요? li입니다. 리스트 li. 자, UL 안에 li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CSS를 안 돼 있으면 짜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자, 얘가 요 위에 저 녀석이 누굽니까? UL이에요. 일단 그룹으로 좀 묶을게요. 자, UL을 기준으로 해서 li를 이렇게 가로로 배열을 해놔야, 그래야 우리가 좌우 버튼은
여기에다가 좌우 버튼은 이제 얘 DIB 안에 좌우 버튼이 있죠. 좌우 버튼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얘 왼쪽, 얘 오른쪽, 그죠? 그러면 지금 이 DIB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버튼을 앱솔루트를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 리스트가 이렇게 가로배에 되려면 리스트 이 하나하나도 앱솔루트로 처리가 되고, 걔를 기준으로 누굴 기준으로 UL을 기준으로 해서 얘한테다가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배치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 UL은 또 누굴 기준으로 위치를 잡을 거냐면 저 DIB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좌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너 좀 내려와 봐요. 다시. 얘가 UL이라고 했어요. 다시 좀 제대로 묶을게요. 얘를 마지막에 그렸어야 되는데. 자, DIB 안에 UL이 이렇게 있다고요. 너 따로 안 와. 잠깐 다시 묶을게. 네. 그룹. 네, 다시 UL이 이렇게 DIB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을 거라고요. UL도 앱솔루트를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좌우 버튼은 얘들 맨 위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끔 할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게끔 할 거라고요. 자, 하나하나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려면 일단은 li가 가로배열을 하려면 요것만 다시 똑 떼서 생각을 해보면 UL을 기준으로 li를 이렇게 앱솔루트를 처리해야 된대요. UL에다가 기준 잡아주고 얘를 li에다가 배치를 해야 된다고. li가 첫 번째 리스트가 여기 UL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딱 붙어 있습니다. 얘는 레프트 값을 그러면 몇으로 해야 될까요? 기준 왼쪽 이 요소의 레프트가 기준위치 레프트에 딱 붙어 있으니까 레프트 값 0이겠죠? 그러면 얘는 레프트 값 몇? 100%. 누굴 기준으로 한 겁니까? 지금 UL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붙어 있고 저 UL의 너비가 몇인지 상관도 없고 그 너비만큼 얘는 오는 거니까 100%. 저 녀석은 200%. 그렇게 해서 잡혀야 되겠다고요. 그죠? 자, 이 부분도 CSS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슬라이드가 오는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저렇게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좌우 버튼을 클릭할 때 이 UL을 이렇게 움직이면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얘가 이 UL이 누굴 기준으로 저 DIB를 기준으로 위치가 잡히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UL은 포지션이 뭘까요? 앱솔루트여야죠. 그죠? 얘도 앱솔루트여야 되고 li도 앱솔루트여야 되고 그러면 얘는 기준이 돼야 되니까 얘는 포지션이 뭐겠습니까? 렐러티브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CSS에서 밑간을 해놓을 거는 컨테이너 얘를 다 감싸는 부모한테 가서 기준 렐러티브 잡아주고 여기 UL에 가서 앱솔루트 잡아주고 li에 가서 또 앱솔루트를 잡아주고 자바스크립트가 할 일은 슬라이드의 개수에 따라서 첫 번째 건 레프트 0, 두 번째 건 레프트 100, 세 번째 건 레프트 200, 네 번째도 들어온다면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얘들의 레프트 값을 바꾸게 해주면 된다고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얘를 클릭하면 이전 버튼을 보고 싶은 거고 얘를 클릭하면 다음을 보고 싶은 거라고요. 만약에 얘를 클릭했다면 우린 누구만 컨트롤하면 되냐면 이 UL만 이 리스트를 감싸고 있는 UL에 요렇게 된대요. 지금은 UL이 레프트 값이 몇일까요? 0. 다음 버튼을 클릭했대요. 지금은 그러면 UL의 레프트 값을 몇으로 하면 됩니까? 얘가 누굴 기준으로 위치를 잡는다고요? 지금 UL이? 이 DIB라며 이 요소에 조금만 줄여보면 이 요소의 레프트가 기준이 레프트에서 얼마큼 같습니까?
마이너스 100%. 오케이? 이게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가 보여야 되는 거니까 얘가 통째로 왼쪽으로 가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또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이 UL의 레프트 값을 몇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0%로 바꾸면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거에서 요렇게 바뀌게 하면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CSS의 밑가는 얘 기준이 잡혀있고 얘도 기준이 잡혀있고 얘도 기준이 잡혀있는지 포지션이 잡혀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CSS 열어볼까요? 자, 그래서 CSS를 보면 컨테이너가 누구라고요? 아까 얘를 어디 갔니? 얘가 컨테이너라고요. 얘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이 없으면 이게 보일 거 아닙니까? 여기가. 그죠? 여기 삐져나간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한테 뭐가 있어요? 오버플로우 히든이 있습니다. 기준이 잡혀 있네요. 그죠? 기준이 잡혀 있고 슬라이드 컨테이너에도 기준이 잡혀 있어요. 너비도 있고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 안에 다 쓰라고 되어 있고 슬라이드 안에 슬라이드 각각도 뭐가 잡혀 있습니까? 앱솔루트에서 너비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요소의 높이가 다 달라요. 컨텐츠 안에 높이가 다 다르다고요. 어떤 건 내용이 많고 어떤 건 내용이 적고 그렇다고요. 완료본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내용이 긴 게 있고 내용이 짧은 것도 있고 내용이 길든 짧든 간에 그 안에 내용들이 기준이치, 얘가 기준이치죠? 기준이치 안에서 탑에서 50, 그럼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센터에 있는 상태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4번을 눈여겨보십니다. 34번을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움직인다고요? 클릭을 했을 때 아까 누구를 움직인다고 했습니까? 리스트를 품고 있는 이 UL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UL의 레프트 값을 마이너스 100%로 바꾼다고. 그러면 만약에 CSS에서 지금 이게 없으면 슬라이드가 이동은 하긴 하는데 이동하는 과정이 안 보인다고요. 레프트 값이 이동하는 과정을 0.3초에 걸쳐서 초반이 느린 속도 모델로 보여줘 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게 없으면 움직이는 게 보일 리가 없다고요. 오케이. 자, 그 정도 CSS가 잡혀 있는 거예요. 나머지야 좌우 버튼의 위치도 잡혀 있네요. 좌우 버튼도 둘 다 포지션이 앱솔루트 위에서 탑에서 가운데로 일단 놓고 둘 다 가운데로 일단 놓고 그러면 마진을 이용해서 양옆으로 벌렸나 봐요. 마진을 이용해서 양옆으로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얘를 왜 가운데로 놓고 벌렸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이 DI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이만큼 들어와 오른쪽에서 이만큼 들어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컨테너의 너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나는 슬라이드가 넓든 길든 간에 얘가 만약에 이 기준이 전체 화면 브라우저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거기에서 레프트 백, 라이트 백 했어요. 그럼 브라우저가 좁아지면 이 좌우 버튼도 계속 좁아질 거라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좌우 버튼은 언제든 어디에 있게 하고 싶은 거냐면 CSS를 보면 일단 가운데로 둘 다 모아놓고 한쪽만 480. 그러면 얘는 본문의 너비를 9605 잡았다는 얘기예요. 반 정도. 얘가 반 정도 앞으로 가 있고 반 정도 오른쪽으로 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얘 둘 다 50% 이렇게 해놨다고요. 왼쪽으로 가는 버튼을 마진을 이용해서 이만큼 뺐고 오른쪽에 가는 버튼은 마진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뺀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야 브라우저 너비가 어찌됐든 간에 이 좌우의 버튼의 위치가 고정돼 있다고요. 지금 완료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좌우 버튼의 위치를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여러분이 얘를 어디서 레프트에서 100픽셀이라고 잡으면 이 너비가 줄어들면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100픽셀이면 여기서 100픽셀이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좌우 버튼이 너무 좁다고. 그러니까 저게 언제든 가운데로 놓고 양옆에 요 위치를 계속 고수하라고 가운데 놓고 마진을 이용해서 양옆에 배치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CSS에서는 우리가 그럼 할 게 없어요. 미리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요. 스크립트를 통해서 할 일이 뭐라고요? 리스트들이 지금 세로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높이도 없어서 앱솔루트로 돼 있어서 높이도 없기 때문에
앱솔루트 아까 보니까 li마다 다 앱솔루트 돼 있으니까 누구의 높이가 안 나올 거예요? UL의 높이가 안 나올 거고 UL의 높이가 안 나올 거니까 품고 있는 DIB의 높이도 안 나올 거고 그래서 화면에 지금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라고요. HTML 태그가 있긴 있지만 다 앱솔루트로 붕붕붕붕 떠 있어서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바디 안의 내용을 보시면 UL의 높이가 안 나오죠. 왜? 안에 있는 li가 다 앱솔루트니까. 붕 떴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확인됐나요? 네.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슬라이드에 스크립트에 가서 해줘야 될 건 뭐냐면 UL의 높이가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지금 안에 있는 li들은 다 한 자리에 겹쳐 있습니다. 왜? 다 앱솔루트 붕 떠서 한 자리에 있으니까. 아까 CSS를 보면 누가 슬라이드 하나하나 모두 아까 클래스명 슬라이드들은 다 앱솔루트의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상태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배치해야 된다고? 지금은 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너는 옆에 슬라이드의 개수에 따라서 얘들을 배치를 누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하겠다고요. 변수를 잡아 봅시다. 스크립트 JS 열어볼게요. 자, 일단 스크립트 JS의 위치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인덱스 HTML에서 얘가 상단에 있냐 하단에 있냐에 따라서 이 안에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HTML 좀 볼게요. HTML을 보면 헤드와 헤드 사이 스크립트가 있는 게 아니라 바디 바로 전에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내용을 이미 브라우저는 다 읽었고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를 뭐로 변수 지정하면 아 그거 그래 그 이름을 이제 부르면 내가 걔한테 일을 할게 라는 컨셉이죠. 뒤에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막바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변수를 작성해봤자 그 변수를 못 찾아요. 왜? 아직 바디에 있는 내용을 못 읽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큐멘트의 내용을 다 읽으면 할 일이라고 해서 도메 컨텐트가 다 로드되면 할 일이라는 걸 써줘야 된다고요. 이게 만약에 어디 있으면 써볼게요. 얘가 만약에 어디 있으면 위로 올릴게요. 잘랐어요. 헤드와 헤드 사이로 옮겨주세요. 헤드와 헤드 사이로 스크립트를 옮겨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할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어떤 에러가 나는지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그 에러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크립트 JS에 가볼까요? 변수 지정을 하래요. HTML에 보면 누가 있죠? 요 컨테이너 얘 변수 잡아야 돼요. 왜? 얘 잠깐만 잡을 일이 있나 없나? 우린 UL만 컨트롤 하면 되니까 얘는 잡을 필요가 잠깐 CSS 좀 잠깐 볼게요. 얘가 앱솔루트 돼 있어서 높이가 안 나올 거니까 얘가 높이가 안 나올 거니까 얘한테는 높이를 줘야 되니까 얘도 변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누구 얘 컨테이너 여기다가 여러분이 변수를 지정하실 겁니다. 클래스명 컨테이너는 변수명 슬라이드 래퍼로 지정하시고 그 안에 있는 누구도 변수를 지정해야 됩니까? UL도 클래스명 누구 슬라이드의 컨테이너도 슬라이드의 컨테이너도 변수명 슬라이드의 컨테이너라고 할게요. 컨테이너라고 지정하시고 그 안에 li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치해야 되니까 li도 배치해야 되죠. 그 안에 클래스명 슬라이드들도 클래스명 슬라이드도 뭐로 변수명 슬라이드로 좌우 버튼을 클릭할 때 할 일도 있어야 되니까 좌우 버튼도 변수를 잡아야 되겠죠. 이전 버튼은
이전 버튼은 변수명 내부의 PREB. 다음 버튼은 내부의 next. 자, 일단 이 정도 변수를 지정해 봐 주세요. 요 밑에다가 변수명 var variance를 만들겠다. 변수명 뭐로 하래요? 슬라이드의 wrap. 슬라이드 랩에다가 뭐 저장하랍니까? 클래스명 컨테이너를 저장하라는데,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게 이 클래스명한테는 일을 한 번 시킬까 아니면 얘한테 일을 여러 번 시킬까, 이 안에 여러 개가 들어와야 되고 걔들마다 할 일이 있을까, 얘는 이 페이지에서 하나뿐이 없으니까 단일 요소로 들어와야 될까. 만약에 얘가 단일 요소가 아니라 이 페이지 안에서도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고 그 컨테이너마다 배경이든 색깔이든 차등적으로 다르게 주겠다, 또는 동일하게 스타일을 주겠다라고 하면 얘는 배열로 들어와야 되지만 이 페이지에서 지금 이 컨테이너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뿐이 없으니까 만약에 아이디가 있다면 아이디를 뭐 document get element by id 해서 하면 하나로 들어오겠지만, 아이디가 없다라고 한다면 클래스명 하나라고 하나 있는 저 녀석을 단일 요소로 가져오는 방법은 document query selector 라고만 하기만 하면, 이러면 이 안에 있는 건 우리가 뭐로 할 수 있어요? CSS의 선택자를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슬라이드 랩 안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오겠죠. 만약에 이 페이지 안에서 슬라이드 랩이 누가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고 걔들마다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하셔야죠. 그죠? all. 됐어요? 아이디가 있던가요? 없죠. 네. 그 다음 거 클래스명의 슬라이드의 컨테이너도 얘들마다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얘한테는 나중에 슬라이드 자식들의 높이를 구해서 얘한테 높이만 주면 한 번만 일 시키면 끝나는 녀석이에요. 저 녀석은 그러면 마찬가지 얘처럼 똑같이 불러오면 될 거라고요. 클래스 이름 컨테이너, 슬라이더의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명이었으니까 이렇게 불러오겠다고요. 나요. 자, 세 번째 클래스명 슬라이드는 얘들마다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 건 레프트 0이라고, 두 번째 건 레프트 100%라고, 세 번째는 레프트 200%라고 얘들한테 각각 할 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제가 변수명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네 라고 해서 슬라이드 클래스명 슬라이드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변수명 안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없어요? 배열로 들어와야 배열 안에 0번째, 1번째, 2번째에다 레프트 값을 각각 줘야 되는데 못 준다고요. 단일 값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와야 돼? all이라고 해서 배열로 들어와야 배열의 0번째, 1번째, 2번째에다가 레프트 값을 다르게 줄 수 있죠. 됐습니까? 클래스명으로 불러도 돼요. 그래도 배열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뭐로 불러도 됩니까? document에 get elements by class name 해서 불러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클래스명은 당연하게도 HTML에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에다가 클래스명을 쓰라고 했으니까 걔는 배열로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아이디는 절대 배열로 안 들어와요. 아이는 웹페이지 하나뿐이 없으니까.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전 다음 얘들은 id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get element by id 라고 해도 되고, 또는 query selector 라고 하고 안에 샵이라고 해도 되죠. 얘는 id로 가져와 볼게요. 변수명 내부 는 document get element 하나뿐이 없으니까 s가 아니라고요. by id, id의 이름이 뭐였니? 예, 이전
샵 없고 콤마 누구는 넥스트는 넥스트 이렇게 해서 콤마 엔드 마지막에 세미콜론에서 변수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한 문장이 끝났다고요. 질문이 얘를 클래스명 by 클래스 네임 해서 가져오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얘가 하나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배열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나중에 선택할 때 지금 이렇게만 돼 있으면 얘의 높이를 바꿔 라고 했을 때 얘에다가 스타일하고 얘의 스타일하고 얘 CSS 속성 중에 뭐 하이트를 뭐로 바꿔 라고 해서 뭐 100으로 바꿔 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컬리 셀렉터가 아니라 뭐로 불러오면 얘를 elements get elements by class name으로 불러오면 그러고 이 변수명에다가 얘를 바꾸라고 하면 바로 에러 난다고요. 왜? 단일값이 아니라 얘가 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뿐이 없는데도 배열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배열 안에 첫 번째라고요.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지 에러가 안 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쓰려고 왜 하나뿐이 안 들어오는데 굳이 배열로 만들어서 뒤에서 불편하게 불러오게 하냐고요. 그걸 안 하려고 query selector라고 해서 불러왔다고요. 슬라이드를 어떻게 배치해야 된대? 얘처럼 가로로 배열해야 된대요. left 값을 하나는 0, 100, 200 줘야 된다고요. 지금은 죄다 한 자리에 겹쳐 있는 상태라고요. 그렇죠? 자, 얘들 불러와서 left 값을 바꿔 달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의 높이를 확인해서 부모의 높이로 지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주소를 한 건 좀 지울게요. 우리가 아까 얘를 어디로 옮겨놨냐면 헤드와 헤드 사이에 옮겨놨어요. 아까 밑에 있던 녀석을 잘라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놨냐면 여기로 옮겨놨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봅시다.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자고요. 브라우저 화면 열어봐 주세요. 세로 고침했고요. 콘솔 볼까요? 자, 콘솔에서 아직은 변화가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누군가의 색깔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임시로 한번 써볼게요. 누구의 색깔을 한번 바꿔볼 거냐면 그냥 컨테이너의 높이를 한번 지정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한테다 높이를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임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랩에다가 얘의 스타일 중에 하이트를 만약에 200픽셀로 하자라고 해볼게요. 변수명 슬라이드 랩에 스타일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CSS의 속성 중에 하이트라는 속성을 200으로 바꿨습니다. 이러면 얘가 높이를 200을 만들어 줄까 아니면 에러가 날까 입니다. 브라우저 화면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세로 고침했고요. F12 눌러서 보면 뭐랍니까? cannot property style 해서 얘의 property가 읽을 수가 없대요. 스타일을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이 녀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라니까 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이 스크립트가 어디서 읽히고 지금 끝났다고요? 바디 안에 내용을 읽히기 전에 이건 이미 끝났다고요. 다 해석해서 바디 안에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변수명을 여기에 담습니까? 그리고 걔의 하이트를 못 바꾼다고요. 그쵸? 이걸 해결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라고요. 이 스크립트를 바디 밑으로 옮길 거냐 아니면 이 자리에 그냥 두고 여기 안에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함수명 적어 볼게요. 문서의 모든 내용이 로드되면 할 일이라고 하고 그 할 일 안에다가 우리가 지정한 모든 내용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요. 문서 자체는 우리가 다큐멘트로 지정을 해요.
자, 이벤트 어떻게 겁니까? 대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add event listener 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이벤트의 종류가 들어오고 여기에 할 일이 들어오죠. 할 일 함수해서 들어온다고요. 지금 대상이 누구라고요? 다큐먼트. 이벤트의 종류는 문서가 다 로드되면 이라는 이벤트가 종류가 있다고요. 이벤트의 종류 돔이 다큐먼트 오브 모델이라고 했고 얘의 컨텐트가 loaded 이게 이벤트의 종류라고요. 되면 할 일이야.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펑션이라고 했고 할 일은 함수라고 했고 함수는 이름이 없는 함수를 그냥 쓰면 이렇게 한다고 했다고요. 여기에 실제로 할 일이 뭐라고요? 실제로 할 일이 블라블라블라 해서 여기 있는 거 다 실제로 할 일이라고요. 우리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다큐먼트. 자, 모든 내용을 합체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누구랍니까? 얘래요. 얘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대상이 누구라고? 다큐먼트래요. 이벤트의 종류가 뭐랍니까? 돔의 컨텐트가 로드 되면 이래요. 할 일은 뭐래요? 펑션이래요. 실제로 할 일은 뭐랍니까? 여기 있는 게 다래요. 밑에 있는 게. 실제로 할 일은 뭐랍니까? 엔터해서 좀 전에 작성했던 모두가 좀 전에 작성해야 될 모두가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이 안에 들어온다고요. 모두 다 합쳐서 어디 안에 넣었어요? 돔의 컨텐트가 로드되면 할 일 안에다 넣었다고요. 돔의 컨텐트가 로드되면 할 일 안에다가 모두 넣었습니다. 끝에까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의 중괄호가 어디에 여기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고요. 돔의 컨텐트가 다 로드되면 할 일 안에다가 좀 전에 변수 지정한 것들을 모두 넣어줬고요. 저장했고요. 브라우저 화면 새로 고침했고요. 콘솔에서 확인해보니까 콘솔에 에러가 없고요. 엘리먼트를 보니까 우리가 지정한 누구한테다가 슬라이드 랩의 컨테이너에다가 높이 왜 안 들어와 있니? 픽셀 써볼게요. 픽셀. 네, 이제 들어와 있네요. 단위까지 쓰면 나오겠군요. 확인됐나요? 입에 픽셀이라고 해서 픽셀까지 써주세요. 높이를 200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 이 높이는 어떻게 가져오게 할 거냐면 슬라이드들 중에 가장 높은 높이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그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얘래요. 슬라이드들의 높이를 확인해서 그 높이를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HTML 볼게요. 우리가 누구를 앱솔루트 처리했어요? li를 앱솔루트 처리했으니까 당연히 ul의 높이가 안 나오고 ul도 앱솔루트 처리했으니까 당연히 걔를 품고 있는 부모도 얘의 높이를 못 알아보니까 제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 리스트 중에서 가장 높은 컨텐츠 가장 내용이 긴 거의 높이를 구해와서 그 높이를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얘와 얘한테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슬라이드의 높이를 확인해서 얘의 높이로 주래요. 그거부터 해볼게요. 스크립트로 가봅시다. 여기. 자, 슬라이드들의 높이를 구해 오랍니다. 그래서 걔의 높이 중에서 가장 높은 내용의 높이를 얘와 얘의 높이로 지정을 하래요. 자, 슬라이드의 높이를 구해 오려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뭘 확인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소들의 높이를 구해 올 수 있어야 돼요. 요소들의 높이를 구해 오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소들의 높이는 어떻게 잡히냐면 지금 여러분 프린트 있습니까? 요소의 높이를 구해오는 건 대상이 있고 앞에 대상이 있고
점 찍고 걔의 뭐라고 하면 높이를 가져올 수 있냐면 offset height, height의 h가 대문자예요. height. 이렇게 하면 그 대상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자, 슬라이드 중에 첫 번째 높이를 구해와서 걔의 높이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일단 위에서도 변수를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다. 탑에 tallest height 슬라이드의 높이 그냥 슬라이드의 높이라고 할까? 슬라이드의 높이 슬라이드의 height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세요. 기본값은 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height라는 변수명 만들어 주세요. 됐어요? 자, 슬라이드 하이트를 0이라고 일단은 변수 잡아놨는데, 자, 얘의 높이를 여기 이제 위에서 변수 한번 잡았었으니까 걔를 다시 불러올 때는 그냥 변수명만 쓰시면 되고, 자, 누구의 높이를 가져올 거냐면 슬라이드 중에 첫 번째 높이를 한번 가져오려고요. 슬라이드는 지금 아까 우리가 어떻게 변수를 잡았으니까 query selector all이라고 잡았으니까 이 안에는 배열로 들어와 있어요. 그죠? 배열에서 0번째 저 슬라이드의 배열에서 0번째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얘의 하이트를 구해오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offset의 height라고 해서 가져올 수 있대요. 변수명 슬라이드 하이트에다가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의 높이를 구해와서 담아봤어요. 콘솔에서 그럼 그 값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콘솔 로그 요것만 확인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콘솔 로그 해서 높이를 확인해 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새로 고침 하시고 콘솔에서 값이 찍히는지 확인. 지금 보면 우리는 누구의 높이를 확인한 거냐면 저는 슬라이드 0번째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라는 변수 안에 값이 배열로 저장되어 있었고 배열로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0번째가 첫 번째라고 했으니까 걔의 offset height에서 그 요소의 높이를 여기에 저장을 했다고요. 만약에 이 높이를 그냥 누구의 높이로 슬라이드 컨테이너와 랩의 높이를 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높이만 확인했지 이 안에 슬라이드는 이렇게나 있다고요. 그죠? 자, 요거의 높이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보다 높으면 얘가 두 번째 슬라이드가 즉 1번 안에 있는 슬라이드의 높이가 얘보다 높다라고 하면 변수값 누구를 슬라이드 하이트 값을 지금 저 높은 녀석의 하이트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랬다가 또 뒤로 갔을 때 얘한테 갔을 때 이 녀석은 아까 얘보다 높지 않았대. 그러면 그냥 둬야 되는 거고 얘한테 갔더니 얘는 아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하이트보다 높대요. 그러면 얘의 값으로 바꿔놔야 된다고요. 높다면 아니라면 if문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어디에? 얘들마다 할 일에. 얘들이 지금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뭘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들어오고 걔의 높이를 여기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높이가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슬라이드의 하이트 높이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높다라고 한다면 뭐를? 얘의 값을 그 녀석의 값으로 바꿔놔야 된다고요. 반복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누구의 하이트를 어쨌든 우리는 누구의 하이트를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 슬라이드의 래퍼와 슬라이드의 컨테이너의 높이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for 반복문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이 슬라이드의 하이트에다가 li 즉 각각의 슬라이드들 중에서 가장 높은 녀석의 높이를 얘의 높이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요. 얘의 높이가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의 높이는 그 녀석 슬라이드의 해당 번째 그 녀석 i라고 했고요. i의 offset이라고 해볼게요.
offset height라고 하겠습니다. 조건문도 아직 안 썼죠? 조건문은 이제 쓸 겁니다. 아까 임실했던 건 지우고. 자, 조건은 뭐냐면 조건은 이 슬라이드의 하이트가 우리가 계속 값을 바꿔주고 있는데 그 값을 바꾸고 있는 중에 걔가 이전에 저장되어 있는 것보다 높으면 이라고요. 얘를 우리가 0번마다 지금 얘를 다시 무식하게 수동으로 한번 다시 써드리면 0번째 높이를 구해와서 여기에 저장해, 두 번째 1번째 가져와서 높이를 저장해,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높이 가져와서 저장해 라고만 이렇게만 만약에 반복문을 어떻게 쓰면 이거 없이 조건문 없이 반복문을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에서 그래서 i가 어떻게 초기값이 i는 0이고 i는 언제까지 i는 몇 개까지 해야 돼요? 숫자로 말씀을 하시면 어디를 확인해야 됩니까? 지금 누구들마다 할 일인데 지금 누구들마다 할 일이죠 지금? 슬라이드 몇 개인데? 몇 개? 6개? 그러면 여기에 6 이하라고 하면 6번 하겠네요. 그죠? 0번, 1번, 4번, 4번, 5번 6개 하잖아. 그죠? 6 이하 6이라고 쓰실 거예요? 안 쓸 거야? 그럼 뭐라고 쓰실 겁니까? 변수명 슬라이드에 뭐? 랭스. 여기 안에 그 안에 개수 6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i를 하나씩 더해서 이렇게만 하면 이 슬라이드 최종적으로 슬라이드의 요 하이트에는 누구의 높이만 남아 있어요? 마지막 거. 그렇죠. 마지막 거만 남아 있다고요. 여기 0번째 첫 번째 높이를 구해와서 저장했어요. 1, 두 번째 높이를 와서 저장했어요. 3, 세 번째 높이를 거쳐서 저장했어요. 5, 마지막에 높이를 저장해서 저장했어요. 마지막 거의 높이만 남아있다고요. 그죠? 우린 그러면 안 되고 그 와중에 높은 녀석이 있으면 여기다가 그래서 if문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 if문이 참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다시 감쌀게요. 자, 그럼 조건문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저 가로 안에 조건이 맞으면 얘의 높이를 그 녀석의 높이를 지정해야 된다고요. 이 높이보다 뭐가 크면? 지금 이 높이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반복은 들어오고 있는데 얘는 지금 값이 몇입니까? 슬라이드 하이트의 값은 지금 몇이에요? 몇? 0. 그죠? 0으로 시작했잖아. 이거보다 누가 크면? 해당 슬라이드 지금 얘 만약에 0이에요. 지금 여기에 왔다고요. 얘의 높이 어떻게 구해오죠? 얘의 높이 슬라이드 중에 인덱스 번호 몇 번째? 0번째. 그지? 0이라는 숫자가 지금 어디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i에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쓰면 됐나요?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슬라이드의 높이가 지금 0부터 시작했다고요. 슬라이드의 높이가 슬라이드 0번째 지금 0이 여기 0이 있으니까 들어올 거니까 0번째 높이보다 얘가 높으면 이게 더 크면 이 조건이 참이면 그러면 슬라이드 높이는 그래 걔가 높네. 그러면 걔의 높이를 여기에 지정. 확인됐어요? 반복문이니까 반복문을 하겠죠. 여기에서 이 조건이 참이면 여기 얘가 한번 작동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i가 하나씩 증가해서 i 하나씩 증가한 게 여전히 6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실행해. 그래 이제 들어왔어요. 슬라이드 하이트는 첫 번째 슬라이드 하이트가 만약에 100이라고 했다면 여기엔 100이 저장돼 있어요. 그죠? 100이 저장돼 있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숫자 몇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1로 바뀌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옵셋 하이트를 가져와서 얘의 높이가 만약에 200이래.
그럼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얘가 더 크면 이 괄호 안에 조건이 참이 되지 않습니까? 참이면 어떻게 한다고? 이 녀석에 여기에 지금 숫자 몇이 있습니까? 1이 있잖아. 여기에 1번 1번째 높이를 다시 슬라이드 하이트의 높이로 지정하고 있다고요. 한 번만 더 돌아요? 그럼 해도 되지? 저장하고 한번 볼까요? 저장하고 지금 이게 누굴 구한 겁니까? 슬라이드의 하이트의 높이를 구한 거라고요. 슬라이드의 하이트의 높이가 바뀌었는지 보자고요. 콘솔 로그 슬라이드의 하이트의 높이 확인해 봅시다. 브라우저 새로 고침 저장했을 때 잠깐만요. 슬라이드가 앞에 달러사인을 붙였는데 중간에 안 붙였네. 달러사인 좀 다시 붙이고 다시 볼게요. 보면 지금 저는 너비가 제가 지금 화면을 넓게 안 쓰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넓게 쓰고 다시 보면 제일 높은 게 저는 260이래요. 지금 브라우저의 너비나 비율에 따라서 저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콘솔에 이 높이가 찍히고 있는지 확인. 슬라이드 랩, 슬라이드 컨테이너, 즉 UL과 얘의 부모의 높이를 지정해 달래요. 그 높이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변수명 슬라이드의 하이트에 있다고요. 얘의 뭐 스타일을 바꿔야 된대. 그죠? 얘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아이 참 진짜 계속 얘가 바뀌네. 스타일. 오케이. 스타일 중에 뭐 높이를 준다면서요. 그죠? 하이트를 뭐로 지정해야 돼? 얘의 높이가 아까 숫자로만 들어왔어요. 뒤에 픽셀까지 써줘야 온전하게 높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적어보고 브라우저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죄다 겹쳐 나오고 있으면 정상이에요. 이제 제일 높은 거의 높이를 반영을 해서 우리가 누구의 높이를 준 겁니까? H탄으로 봤을 때 얘의 높이와 얘의 높이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대 다 겹쳐 있는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이것들이 슬라이드 0번째, 1번째, 2번째는 각각 이렇게 레프트 값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답니다. 그죠? 자, 거꾸로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면 한번 볼게요. 얘의 0번째 레프트 값은 0, 1번째 레프트 값은 100%, 얘는 200%, 300%, 400%. 슬라이드의 넘버에 따라서 걔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번호에 따라서 얘들의 레프트 값이 바뀌는 걸 쓰면 되는 거라고요. 그죠? 아까 파워포인트에 보면 얘가 슬라이드 첫 번째 게 인덱스 번호가 0번이고 인덱스 번호가 0번인 거에는 레프트 값을 0, 인덱스 번호가 1번인 거에는 레프트 값을 100%, 인덱스 번호가 2번인 거에는 레프트 값을 200% 이렇게 짜게끔 하면 되겠다고요. 뭘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JS에 가서 우리가 누구들마다 할 일입니까? 요 슬라이드를 가로로 배열하기 부분을 이제 보고 있어요. 얘들 요게 지금 이거 안에 슬라이드가 배열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죠? 저 배열들마다 할 일이라고요. 반복문을 써야죠. 그죠? 반복문을 쓰는데 얘에 우리가 뭘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 0번째에 예를 들어서 레프트 값이 얘의 스타일 중에 레프트 값이 뭐다고? 0번째는 써보자고요. 얘는 0번째는 뭐라고 해야 돼? 플러스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고요. 그죠? 반복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는 반복을 안 하고 무식하게 반복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1번이면 여기에는 뭐가 나오게? 100이 나오게. 얘가 2번이면 여기에 200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반복문을 써서 그러면 반복문을 써서 바뀌어야 될 부분은 여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물론 여러분 수동으로 이렇게 해놔도 돼요. 슬라이드 개수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여러분이 JS에 와가지고 수동으로 그걸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말리지 않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기계가 자동으로 여기를 가로배를 하게 해놔야지 왜 여러분이 수동으로 그걸 옆으로 늘리고 있습니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문에 요거 한 줄만 나오게 하되 여기에 이걸 변수명으로 받아와서 어차피 0에서 1, 2, 3, 4, 5, 6, 7, 8에서 슬라이드에 넘버대로 여기 넘버가 바뀌게 하는 거 플러스 이 넘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여기가 0, 여기가 100, 여기가 200이 되게끔 여기다 산수를 해야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반복문을 쓸 건데 for 반복문을 쓰는데 실제로 반복하는 게 뭐라고요? 얘가 반복이 된다고요. 우리가 9단 반복문 했던 거하고 똑같은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이 숫자가 연번으로 나오게 할 거라고. 여기에 숫자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변수명 A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0부터 시작한다고요. A는 언제까지? 슬라이드 개수만큼. 자, 슬라이드 개수를 지금 쓸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위에 가서 변수를 잡읍시다. 슬라이드에 카운트라고 변수를 잡을게요. 슬라이드의 카운트는 뭐로? 여기 안에 있는 이 변수명 슬라이드 안에 있는 length라고 하면 되겠죠. length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쓸 일이 있으면 누구만 불러오면 돼요? 이 변수명에 담겨 있을 거니까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length를 쓴 곳에 가서 바꿀게요. 여기도 바꿨다고요. 자, 변수명 추가하시고 아랫부분에 변형해 놓으셨습니까? 여기다가 a 곱하기 100이라고 해보면 0이 들어오면 요거 곱해서 0%, 1이 들어오면 곱해서 100%, 2가 들어오면 200% 그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저장하고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가 아까 우리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가로배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됐어요? 겹쳐있지 않으면 성공한 거예요. 오케이? 이동해야 된다고요. 좌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슬라이드가 이동되게 하려면 우린 누구만 움직이면 된다고요? LI들이 다 누굴 기준으로 위치를 잡았어요? UL을 위치를 잡았고 UL도 누굴 기준으로 위치를 잡고 있습니까? 저 DIB 얘를 기준으로 잡고 있으니까 우린 누구만 움직이면 돼요? 이를 다 품고 있는 저 UL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된다고요. 그죠? UL의 레프트 값만 바꾸면 이 슬라이드는 움직이게 되겠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전 버튼을 클릭할 일과 다음 버튼을 클릭할 일이 있겠네요. 그러면 작성해 볼까요? 여기에 버튼을 클릭하면 슬라이드 이동시키 부분에 볼게요. 여기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작성해 달라고요. 를 클릭하면 할 일,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작성해 주세요. 실제로 할 일은 같이 고민 좀 해보고요.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다음 버튼에다가 이벤트의 종류 중에 클릭이 생기면 할 일이지 않습니까? 다음을 우리가 변수로 뭐로 잡았죠? 다음이 내부의 prev, 내부의 prev에 add, 얘한테다가 이벤트를 연결을 해야지. add event listener 해서 내부 이걸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내부 얘 대상자에다가 잘 들어봐.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잘 들으라고. 여기 뒤에 있는 이벤트랑 얘랑 연결을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굳이 풀어서 써 보면 얘한테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잘 들어보래요. 클릭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잘 들어보고 걔가 있으면 뭐 하래? 펑션 해서 여기 안에다가 실제로 할 일이 들어와야 되겠다고요. 써요? 엔터. 누구도 넥스트도 해서 엔터. 있나요? 슬라이드가 이동하는 건 아까 누구를 컨트롤하면 된다라고 했죠? UL, 그죠? 변수명 누구? 변수명
슬라이드의 컨테이너, 그죠? 얘의 무슨 값을 바꾸면 돼요? 얘의 무슨 값을 바꾼다고요? 레프트 값을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이렇게 바꾼다고요. 오케이? 자, 클릭을 하면 지금은 어디 있어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에서 만약에 다음 버튼을 클릭했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레프트 마이너스 100% 해야 되겠네요. 그죠? 슬라이드 이동은 누구? 슬라이드의 컨테이너 얘의 레프트 값을 바꾸면 된대요. 일단 다음 버튼을 클릭했을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얘 스타일 중에 무슨 값을 바꾼다고요? 레프트 값을 바꿔야 된대요.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안에다가 컨테이너의 슬라이더의 스타일 중에 레프트라는 속성의 값을 바꿔야 된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처음 보고 있다라고 열자마자 화면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처음을 보고 있는데 다음을 클릭했다는 건 얘의 레프트 값이 몇으로 바뀌게 한다고요? 주소를 먼저 처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처음을 보고 있는데 넥스트를 클릭을 했대요. 다음을 보고자 넥스트 버튼을 클릭했다고요. 그러면 슬라이드가 레프트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몇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100%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처음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렇고, 만약에 두 번째를 보고 있었는데 넥스트 버튼을 클릭했다라고 하면 얘가 200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하나로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뭐가 있든 간에 그거 플러스 퍼센트는 문자니까 이렇게 해줄 건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얘를 작성을 하려면 여기에 숫자가 바뀌게 하는 걸 지금 보면 제가 처음을 보고 있다면, 그런데 넥스트를 클릭했다면, 두 번째를 보고 있는데 넥스트를 클릭했다면 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사용자가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고 있어서 그 상태에서 넥스트를 클릭했는지, 두 번째를 보고 있는데 넥스트를 클릭했는지 구분할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메뉴 위로 올라갈게요. 여기에서 변수명 뭐가 더 있어야 되겠냐면 current 인덱스 번호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시작하자마자는 0이라고 시작하겠습니다. current의 인덱스 번호 해서 0이라고 변수명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만드셨습니까? current 인덱스 번호라고 해서 시작하자마자는 0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넣으셨습니까? 자, 얘가 0번이래요. 그럼 다시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처음이라면 이라고 안 해도 되고 뭐라고 하면 돼요? 인덱스 번호가, current 인덱스 번호가 몇 번이면 0번일 때 넥스트 버튼을 클릭했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100. current 인덱스 번호가 이제 몇 번일 때? 1번일 때 넥스트 버튼을 클릭했다라고 하면 200이라는 식으로 이제 짜면 되겠다고요. 오케이? 자, 지금 슬라이드를 어디를 보고 있든 간에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오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들어와서 얘가 종국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0, 200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곱하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덱스 번호라는 걸, IDX 번호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숫자가 만약에 지금 현재 CI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0번인데 넥스트 버튼을 클릭했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하나 많은 값을 여기에다 넘겨줘야 되는 거고, 그죠? sorry, 마이너스.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겠네, 그죠?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 사용자가 어디를 보고 있든지 간에 얘를 클릭하면 쉽게 생각하면 얘를 클릭하면 커런트 인덱스 번호보다 하나 많은 값이 필요해요. 움직이는 건 얘를 클릭하든 이전 버튼을 클릭하든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든 슬라이드를 이동하는 건 누구의 레프트 값을 바꾸는 거, 얘의 레프트 값을 바꾸는 것만 있으면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걸 여기에다가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어떻게 쓸 거냐면 지울게요. go to slide라는 함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idx 번호를 넘겨줘라 라고 해볼게요. 여기도 go to index라는 걸 go to slide라는 걸 만들고 걔한테다가 번호를 넘기는 식으로 해볼게요. 여기에서 하는 건 만약에 다음 버튼을 클릭했어요. 다음 버튼을 클릭했으면 여기 인덱스 번호에다가 사용자가 0번을 보고 있다가 다음을 클릭했대. 0번은 뭐였죠? 아까 변수명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0. 시작하자마자는 첫 번째를 보고 있을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뭐 만들어 놨죠? current index 번호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함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 와서 다시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슬라이드 이동 함수에 가볼게요. 함수를 만드는 건 우리가 변수를 만드는 건 var하고 변수명하고 값을 저장하는 것처럼 함수를 만드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함수를 만들겠다 function go to slide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볼게. 이 함수는 반드시 숫자가 넘어와야 그 숫자가 넘어와야 해당 슬라이드를 보이게 하겠대요. 여기에다가 idx든 넘버든 숫자가 들어오면 idx라고 또 써볼게요. 이 숫자가 들어오면 여기에 만약에 사용자가 0번을 보고 있는데 다음 걸 보고 싶어서 얘 숫자에다가 여기 다음 걸 보고 싶어서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넘어왔대. 만약에 넥스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go to slide 1번이라고 하면 이 함수는 1번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얘를 어떻게 바꿔놔야 된다고? 마이너스 100%로 바꿔놔야 된다고. 2가 들어오면 얘를 몇으로? 마이너스 200%로 바꿔준다고요.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이 숫자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 숫자의 슬라이드가 보이게끔 UL의 레프트 값을 바꾸는 것만 써놓으면 된다고요. 그죠? 써볼게요. 아까 그거를. 누구를? 슬라이드의 컨테이너의 스타일 중에 레프트 값을 몇으로?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인덱스 번호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기 인덱스 번호 한 다음에 얘가 퍼센트가 돼야 퍼센트를 인식하겠죠? 이렇게 한다고요. 자, go to slide라는 함수는 숫자가 넘어오면 그 순번에 맞는 슬라이드가 보이도록 UL의 레프트 값을 이렇게 바꾸는 게 얘의 역할이라고요. 여기까지 작성했습니까? 자, 이렇게만 하고 끝나고 잠깐 있다가 다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 슬라이드가 할 일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뭐를 해줘야 되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시작하자마자는 current index 번호가 전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제 current index 번호가 아까 변수명 current index 번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current index 번호가 지금 제가 이렇게만 쓰면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go to 슬라이드에는 몇 분만 넘어가요? 0분만 넘어가죠. current index 번호에 숫자가 지금 몇이 저장되어 있죠? 시작하자마자 0이 저장되어 있다고. 그런데 0을 보고 있는데 사용자가 다음 버튼을 클릭했다는 얘기니까 이거보다 하나 많은 값을 넘겨줘야 된다고요. 다음 걸 보고 싶어 했던 거니까. 이전 버튼을 클릭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해서 다시 뒤로 돌아가게 해줘야 된다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작성됐습니까?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지금 어떤 슬라이드를 보고 있든지 간에 그 슬라이드 번호에다가 1을 더한 걸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파워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넥스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원래는 이 상태였다가 여기에다가 다음 버튼을 클릭했대요. 그러니까 UL이 이렇게 왔다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건 누가 해준다고요? 고트 슬라이드가 해준다고요. 고트 슬라이드가 레프트 값을 바꿔줬다면서요.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고트 슬라이드는 자, 이제 사용자가 보고 있는 현재 슬라이드 번호는 사용자가 보고 있는 커런트 인덱스는 사용자가 보고 싶어 했던 IDX 번호다라고 바꿔줘야 된다고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보죠. 클릭하기 전에는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지금 몇 번입니까? 0번이라고요. 지금 0 맞죠? 0인데 사용자가 다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0번째가 아니라 1이라는 숫자를 고트 슬라이드에 넘겨준다고요. 1이 넘은 거 오면 고트 슬라이드라는 함수는 걔를 마이너스 요 1 들어오면 마이너스 100%에서 얘를 이만큼 옮겨놨다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요게 주석 처리되어 있으면 이렇게 옮겨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여기가 또 0이 아직도 0이기 때문에 계속 1번째만 보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0이었다가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1번이라는 숫자가 넘어왔고 1번이라는 숫자로 해서 누가 슬라이드가 마이너스 100%가 됐고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커런트 인덱스 번호는 기존에는 0이었는데 숫자 1이 넘어와서 1이 여기에 저장됐다고요.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얘는 1번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1에 1 더한 2가 넘어와서 누가? 얘가 200%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요렇게. 자, 정말로 작동을 하나. 지금 얘한테다 이벤트를 이미 걸어놨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작동해야 합니다. 바뀌나 보자고요. 지금 상태에서. 여기 고투 슬라이드에다가 숫자를 넘겨주고 있으니까 지금 좌우 버튼을 클릭하면 이동이 돼야 돼요.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을 했죠? 그죠? 슬라이드가 바뀌었죠? 근데 왜 바뀌는 과정이 안 보이죠? 트랜지션은 언제 걸리게 되어 있죠? 아까 CSS에서 트랜지션은 언제 걸리라고 해놨어요? 언제? CSS를 봐야죠. 트랜지션이 언제 걸리게 되어 있냐고요. 설계가 CSS에서. 뭐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슬라이드에 무슨, 슬라이드란다. 지금 우리는 누굴 움직이고 있습니까? 얘가 누구예요? UL이지 않습니까? UL이 왜 레프트 값이 바뀌는 전환 과정이 안 보이냐고요, 지금. 애니메이트라는 클래스명이 있을 때만 되라고 돼 있었잖아요. CSS를 보면 요 클래스명이 있을 때만 트랜지션 걸리는 과정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우린 클래스명 얘를 넣은 적이 없다고요. 이걸 누구한테 넣어줘야 돼요? UL한테 넣어줘야 되겠다고요. 언제? 고트 슬라이드가 작동을 할 때. 고트 슬라이드라는 얘가 작동을 할 때 누구한테 넣어줘야 돼? 얘한테다가 레프트 값이 바뀌는 게 보여야 되니까 얘한테 가서 뭘 넣어줘야 된다고요? 클래스명을 뭘 넣어줘? add 해서 animated라는 걸 넣어줘야 되겠다고요. 브라우저 화면 보시면 이제 이동을 하는 게 보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 보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고 보면 얘가 클릭한 다음에 클래스명이 애니메이트가 사실 미리 들어가 있었어도 돼요. 그죠? 클래스명 애니메이티드가.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다음 끝까지 왔어요. 다음 해서 가는데 계속 가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짜놨습니까? 여기에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여기에다가 지금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몇 번이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계속 하나씩 올려서 슬라이드를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죠? 자, 얘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둘 다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끝까지 가면 아예 다음 버튼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안 보이게. 두 번째 방법은 끝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오게. 끝인데도 불구하고 끝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시 처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둘 다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 가면 다음 버튼이 사라지고 처음이면 이전 버튼이 사라지게 하겠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 그러려면 우리가 CSS에서 미리 설계를 해놓을 게 있어요. CSS에 가서 특정 클래스명이 들어오면 안 보이게 하겠다고요. 가볼게요. CSS에 가보면 얘가 여기 있군요. 77번에 보세요. 77번 라인에 보면 id PREB와 id next에다가 클래스명 뭐가 들어오면 disabled라는 게 들어오면 display none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끝이나 처음인 게 판단이 되면 그 녀석한테 누구한테 얘한테다가 disabled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주면 된대요. 언제? 이전 버튼을 클릭하든 다음 버튼을 클릭하든 거기에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이동하는 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처음인지 마지막인지를 구분을 해서 버튼이 사라지고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고요.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동은 했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동은 했고 이 다음에다 써볼게요. 네. 다음 버튼부터 해볼까? 넥스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조건문을 작성을 해서 마지막이라면 넥스트 버튼, 요 넥스트 내부의 넥스트가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요. 안 보이도록. 마지막이 아니라면 다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하면 안 보인대요? 클래스명 뭘 넣어주면? disabled그죠?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빼달래요. 작성해 보십니다. 반대로 물어보죠. 처음이라면은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무슨 값이 뭐면? 처음인지 아닌지 구분할 용도로 우리가 변수를 만든 게 있어요. 뭘 만들어 놨죠? 지금 슬라이드가 이동할 때마다 값이 바뀌는 녀석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커런트 인덱스가 바뀐다고요. 그죠? 그럼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처음이면 몇? 0. 마지막이면? 뭐라고? 마지막이면? 자, 얘 봐요. 지금이 마지막까지 왔다고. 몇 번?
다시 묻지요.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커런트 인덱스 번호는 몇 번? 0번. 이렇게 돼 있을 때 커런트 인덱스 번호는 몇 번? 커런트 인덱스 번호 얘 보려고 얘한테다가 고투 슬라이드에다가 숫자 몇을 넘기고 있냐고요. 1. 그래 1. 마지막이면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몇? 2. 그래요. 이제 됐네. 작성해 보세요. if문을 작성을 해서 if 이 조건이 참이면 할 일, 거짓이면 할 일, 풀문장을 다 쓰고 시작을 해달라고 했죠. 조건은 뭔지 모르겠지만 참이라고 한다면 내부가 안 보이도록 하래요. 얘를 안 보이게 하려면 CSS의 설계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걔한테다가 뭐가 들어오면 disabled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면, 그죠? disabled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주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한테? 얘한테다가 뭘 넣으래요? 클래스 리스트에서 add하고 클래스명을 뭘 넣으래? disabled라는 걸 넣으래요. 클릭을 했는데 마지막이면 마지막 버튼이 안 보이게 하라는 얘기죠. 아니래요. 마지막이 아니래요. 아직. 그러면 아직도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이전 버튼을 눌러서 다시 끝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사라졌던 저 넥스트 버튼이 다시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뭐라고? remove 해줘야 되겠다고요. remove. 오케이. 조건은 뭐라고요? 마지막이라면 current index 번호가 여기 current의 인덱스 번호가 뭐와 일치하면 지금 슬라이드 개수 몇 개? 슬라이드 개수 몇 개? 6개? 그죠? 6개면 인덱스 번호가 5까지 뿐이 안 나오겠네요. 0, 1, 2, 3, 4, 5. 그죠? 5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럼 슬라이드가 늘어나면 메인.js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스크립트를 또 바꿔놔야 된다고. 이 숫자를 어떻게 바꾸냐 이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슬라이드 안의 개수를 어디에 저장해놨죠? 슬라이드에 카운트에 저장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슬라이드 카운트에는 숫자 6이 저장되어 있다고요. 슬라이드 개수만큼, 길이만큼, 안에 배열의 값의 길이만큼, 즉 안의 개수만큼, 그거에서 마이너스 1 뺀 게 5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이면 이라는 뜻이라고요. 됐나요?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새로 고침 했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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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마지막에 왔는데 마지막 다시 클릭. 잠깐만 왜 안 사라져? 잠깐만요. 오타. 다음표. disable. 다시 새로 고침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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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사라졌네요. 그죠? 없어요. 다시 이전으로 가면 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건. 자,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안 했으니까 작성을 해야지. 여기 이전 버튼 작성해 주세요. 처음이면 사라지고 처음이 아니면 나타나게 하래요. 누가? 얘가. 작성해 보십니다. 처음이라면 이전 버튼이 사라지게 하래요. 자, 이 구조와 지금 동일한 거니까 전 복사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 구조랑 동일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써봅니다. 뎁스 좀 맞출게요. 자바스크립트도 뎁스를 잘 해놔야 얘를 해석해서 수정 보완하는 여러분도 편하지만 이걸 받아서 여러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후임이 와서 이 코드를 봤는데 누가 짠 거야? 이러면서 읽지도 못하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놔야지. 볼까요? 자, 처음이면 커런트 인덱스 번호가 몇 번이에요? 처음이면 그치 0번이죠. 그죠? 0이면 누가 사라지게 한다고요? 내부의 PREB가 사라지게 한다고요. 그죠?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나타나게 한다고요. 됐나요? 저장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새로 고침했어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가 보인다고요. 다음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다시 클릭을 해서 보면 처음으로 오면 그때 사라져 있어요. 자, 지금 처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건 얘가 이전 열자마자는 지금 우리가 얘를 클릭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사라지게 해놨어요? 클릭을 하면이라고 해놨다고요. 그죠? 클릭을 했을 때 그게 처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가 있고 거기에다가 얘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좀 이따가 바꾸긴 바꿀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아까 제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끝에 가면 다음 버튼이 안 보이고 이전이면 이전 버튼이 안 보이게 해야 된다고. 지금 그건 했어요. 두 번째 거 해보자고요. 끝이면 끝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처음으로 오게 하래. 자, 처음으로 슬라이드를 지금 움직이는 건 어느 함수가 해주고 있죠? 슬라이드 움직이는 건 어느 함수가 해주고 있냐고요. 누구한테다가 뭘 넘기면 지금 슬라이드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고투 슬라이드에다가 숫자를 넘겨주면 이동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이 넥스트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지금 무조건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 오더는 뭐냐면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이면이 뭐예요? 얘지 않습니까?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을 했다라고 하면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래요.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면 고트 슬라이드에서 숫자 몇 번을 넘기면 됩니까? 처음을 보여줘 라고 하면 고트 슬라이드에다가 숫자 몇을 넘기면 되냐고요. 0. 그치? 처음이 아닌데도 다음 버튼 눌렀어.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지금 보고 있는 current index 번호에 1을 더한 거 얘가 그냥 있으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걸 풀어볼게요. next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면 지금 보고 있는 거에 다음 게 볼리도록 슬라이드가 이동을 하고 끝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해달랍니다. 수정. 여기 부분을 수정해달래요. 얘들을 사라지게 하면 안 된다고. 얘들은 주석 처리하고 제가 말로 한 내용을 구현해 보라고요. 자,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이 여기까지란 말이죠. 여기에서 끝이라면, 이게 끝이라면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끝이면, 끝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고트 슬라이드에다가 숫자 몇을 넘겨? 0을 보여줘 라고 한다고요. 클릭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래. 그러면 그냥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려면 UL에다가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가 해주는 건 이렇게 하면 된다면서요. 위에 썼던 거 그대로 다시 들어온다고요.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고토 인덱스에다가 0번을 넘겨서 첫 번째가 보이게 하시고, 마지막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1을 넘긴 거로 해가지고 아까 슬라이드가 마이너스 얘가 이렇게 되게 해줘야지. 이렇게. 그죠? 이동하게끔. 자, 이전 버튼이 사라지게 하는 거 말고 똑같이 얘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버튼을 눌렀다는 건 고투 인덱스에다가 마지막으로 가라고 한다고요. 마지막에 인덱스 번호가 몇 번이에요? 슬라이드 카운트에서 1번을 뺀 값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라고 하고, 처음이 아닌데 이전 버튼을 클릭했으면 당연히 이전 슬라이드가 보이게끔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새로 고침했고요. next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클릭하면 처음으로 돌아왔고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전 버튼을 클릭을 하면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고요. 이전, 넥스트, 이전.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이면 마지막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지금까지 작성한 건 이제 기본 기능이고요. 자, 일단 군더더기 좀 지우고요. 위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볼게요. 변수 지정, 높이, 가로로 배열하기, 이동함수, 좌우 버튼으로 슬라이드 이동시키기. 그 다음에 얘는 지우고 밑에 볼게요. 자, 얘 맨 뒤에 거는 이거는 도미 로드 되면 할 일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도미 로드 되면, 도매 컨텐트가 로드 되면 할 일이 여기서 끝났다고요. 이거 지우시지 마시고 요 안에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자, 뭐 할 거냐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자동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려고요. 자동 슬라이드.